아니, 그건 아니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조심하라고 했지.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뉘앙스는 묘하게 비슷하지요. 딱히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듣는 사람 입장에선 마음에 뭐가 하나 걸립니다. 대화는 끝났는데 자꾸 생각이 납니다. 기분이 살짝 상했는데 말로 딱 짚긴 어려운 그런 느낌.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은데 이상하게 나만 혼자 불편한 기분이 들죠. 그렇다면 그 자리엔 은근히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말투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어떤 말은 마음에 오래 남고 심지어 자존감까지 흔들리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럴 땐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을지, 혹시 떠오르는 말투가 있나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꺼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영상이 관계 속에서 놓치고 있던 말을 돌아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상처 주는 말투는 늘 큰 소리나 욕설처럼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오히려 별뜻 없이 툭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하죠. 오늘은 그런 말투 중 특히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5가지를 소개해 보려 합니다. 들으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가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다 괜찮아져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상처는 상처니까요. 1. 그건 아니지. 단정 짓는 말투. 어떤 이야기를 꺼내도 돌아오는 말은 아니, 그건 아니지. 이 말은요, 겉보기엔 짧고 명확하지만 상대의 입장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말투를 자주 쓰는 사람은 명확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에 여지를 두는 것보다 맞다, 아니다를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죠. 그래야 불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단정이 상대방의 감정과 말할 권리를 짓눌러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건 아니지라는 말 한마디에 사람은 자꾸 침묵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상처를 끌어안게 되죠. 2.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결과로만 말하는 말투. 일이 벌어진 뒤, 그러게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했지. 이 말은 얼핏 걱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이미 난 알고 있었다는 우월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후 확신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결과를 안 이후에 마치 원래부터 예측 가능했던 일인 것처럼 말하는 거죠. 자신의 판단력은 높이고 상대방의 선택은 가볍게 만들어버립니다. 상대는 위로보다 판단받았다는 감정을 더 크게 느낍니다. 그 순간부터 그 사람 앞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자유롭게 나누던 대화가 조심스러워지는 겁니다. 3. 뭘 그런 걸로 그래? 감정을 깎아내리는 말투. 에이, 그건 별일도 아니잖아. 그 정도는 다 참지. 이런 말들은요, 내 감정이 하찮게 취급당했다는 느낌을 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반응을 감정 무효화라고 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건 과민 반응이야. 그럴 일 아냐? 하고 가볍게 밀어내는 거죠. 문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의 문이 철컥하고 닫혀버린다는 겁니다. 내 감정을 이해해 줄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그 다음부터는 솔직한 얘기조차 꺼내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조용히 멀어지게 만드는 말투입니다. 4. 근데 있잖아, 나도 말이야. 자기 이야기로 끊어먹는 말투. 상대가 겨우 용기 내서 자기 얘기를 꺼냈는데, 아, 근데 나도 진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말이야. 하고 바로 자신의 이야기로 연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무의식적으로 공감하려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도 너랑 같은 입장이야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그 말이 너무 빨리 나오면 상대는 들어줄 사람이 없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건 공감의 착각입니다. 공감은 비슷한 경험을 말했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먼저 들어주는 데서 시작되거든요. 자기 얘기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나는 상관없어. 내가 알아서 해. 책임을 피하는 말투. 이 말은 언뜻 배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런데 반복되면 관심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태도로 느껴집니다. 나는 상관없어. 이 말에는 사실 내가 뭘 하든 난 감정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 결과 함께 결정해야 할 문제에서도 혼자 고민하고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회피형 의사소통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가치 있는 사이인데 심리적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말투입니다.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이 일부러 상처를 주려는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진 말의 습관일 수도 있죠. 하지만 아무리 이유가 있다고 해도 그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건 고쳐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 말투가 계속된다면 결국 내가 감정의 비용을 떠안게 된다는 점입니다. 말 한마디에 자꾸 상처받고 상대의 반응에 긴장하게 된다면 그건 그냥 말이 아니라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패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말투가 왜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왜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한 선택이 되는지 그 이유를 사례와 함께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감정의 소모입니다. 말투 하나가 주는 감정 소모는 겉으로 보기보다 훨씬 깊고 오래갑니다. 직장이라면 어쩌면 적당히 선을 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오랜 친구, 연인처럼 마음이 얽혀있는 관계에선 다릅니다. 쉽게 끊지도 못하고 쉽게 참아 넘기지도 못하니까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서 겪은 일입니다. 그 친구는 늘 이런 식이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어? 그 사람 아니랬잖아. 그러게 왜 그런 데에 기대를 해? 아휴, 너 또 예민하게 굴지 말고 좀 넘어가. 처음엔 그냥 걱정이 좀 과한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말들이 자기 선택을 후회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자기 감정조차 틀린 것처럼 느끼게 했답니다. 결국 그 친구를 만난 날이면 꼭 집에 돌아와 혼잣말을 하게 됐다고 해요. 내가 또 너무 감정적으로 굴었나? 내가 진짜 유난스러운 건가? 이 정도도 못 넘기는 내가 문제인가? 그 순간부터 상대의 말보다 내 감정이 더 불편해지는 관계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을 심리학에서는 감정 소진이라고도 부릅니다. 감정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내 감정을 계속 무효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나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눌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감정을 해명하고 억지로 웃고 괜찮은 척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내 감정이 뭔지조차 헷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상대의 말투가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문제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죠. 이건 말투 하나로 시작된 고립이 자존감의 균열로까지 번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멀리해야 하는 겁니다. 말투는 사소해 보여도 그 안에 담긴 반복적인 태도와 힘의 구조는 우리의 감정 에너지를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갉아먹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가볍게 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말 한마디에 하루를 통째로 잃고 있는 거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나의 성장을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생각과 감정, 심지어 가능성까지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는 늘 나를 예전의 모습에 머물게 만듭니다. 실수를 반복하던 시절, 자신감 없던 시절, 그때의 말투와 시선으로 지금의 나를 대하죠. 너 그거 예전에도 하다 말았잖아. 괜히 또 의욕만 앞서서 그러는 거 아냐? 처음엔 조언처럼 들리지만 결국은 내 안의 가능성을 꺾는 말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도전보다 회피가 익숙해지고 해야지보다 하지 말아야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50대가 된 그는 오랜만에 예전 친구를 만났습니다. 몇 년 전부터 관심 있던 분야로 작은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는 참이었죠. 그런데 친구는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항상 그런 거 시작하면 전부 중간에 접었잖아. 지금 이 나이에 그런 일 하다가 또 스트레스 받으면 어쩌려고 그래.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문득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더랍니다. 그래, 난 원래 오래 못 버티는 사람이었지. 괜히 또 열정만 앞세우는 거 아닐까? 그날 이후 그는 계획했던 일정을 미루고 주변 사람에게도 창업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됐습니다. 자신이 준비해온 과정은 그대로였지만 그 한마디에 확신이 흔들렸던 거죠. 시간이 지나 다시 의욕이 생기려 할 때면 늘 그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너 항상 하다 말잖아. 그 한 문장이 그 사람을 자꾸 예전에 실패한 버전으로 되돌려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멀리해야 합니다. 단절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건강한 거리두기, 성장을 지키는 데 필요한 선택입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자꾸 과거의 나에 머물고 있다면 그건 이제 미래의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리두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멀리해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연락을 끊거나 관계를 단절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거리두기에는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우리의 감정을 조용히 지켜주는 기술들이죠. 예를 들어, 첫 번째 방법은 만나는 빈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대화가 끝나고 나면 유독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뒤틀리는 사람이 있다면 만나는 횟수를 자연스럽게 줄여보는 겁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그 사람은 그대로고 나는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깊은 대화를 피하는 것. 그 사람과는 감정 얘기나 중요한 고민은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일상적인 인사와 가벼운 안부만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상대와 관계를 유지하는 상대는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반응을 줄이는 것. 예전 같으면 일일이 설명하고 억울해하고 상처받았을 상황에서도 이젠 그냥 아, 그렇구나. 내 생각은 그렇구나. 하고 가볍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건 무관심이 아니라 내 감정을 보호하는 선택입니다. 거리두기는 꼭 눈에 띄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지치고 있는지 자각하는 것. 그리고 그 피로를 줄이기 위해 조금씩 내 거리를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조절하는 건 지금부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지친다는 건 사실 사람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친 나를 내가 제대로 돌보지 못할 때 그 관계는 더 힘들어지죠.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말에 닫힌 내 마음을 어떻게 다독이느냐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별일 아니라고 넘겼던 대화가 계속 떠올라 밤새 뒤척이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대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를 따지기보다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왔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먼저입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지? 왜 그 말이 이렇게 오래 남아 있을까? 그 질문 하나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됩니다.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성숙함은 나를 보호하는 기술을 아는 것이다. 그건 회피도 아니고 예민해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괜찮지 않은 내 마음을 제대로 돌보는 태도, 그게 바로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좋은 글을 읽고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공간을 찾고 필요하면 하루쯤은 연락을 멈춰도 괜찮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상처받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상처를 오래 끌고 가는 건 오롯이 나의 몫이 되니까요. 관계를 지키다 보면 가끔은 나 자신이 가장 마지막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애쓰는 쪽이 늘 더 다쳐선 안 됩니다. 먼저 지켜야 할 건 그 관계 안에 있는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양한 말투의 특징들과 그 말에 담긴 감정의 무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상관없어. 내가 알아서 해. 처럼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말이 어떻게 관계의 피로를 쌓이게 만드는지 알아봤죠. 그런데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런 말투가 조용하고 내향적인 사람의 태도와 겉보기엔 비슷해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겉만 비슷할 뿐 전혀 다른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오해 없이 관계를 바라볼 수 있고 쓸데없는 감정 소모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말투 중에 나는 상관없어. 내가 알아서 해. 이런 말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었죠. 겉으론 쿨해 보이지만 사실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진짜 원하는 건 의견이나 공감인데 그걸 애써 외면하면서 부담은 상대에게 넘기는 말투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태도가 내향적인 사람의 반응과 헷갈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향적인 사람도 종종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난 괜찮아. 내가 편한 대로 해. 다 좋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표현만 놓고 보면 비슷하지만
의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상관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쿨한 척, 무심한 척 하지만 정작 나중에 결과가 자기 뜻과 다르게 흘러가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처음엔 내가 알아서 해라고 해놓고 막상 결정이 내려지면 그걸 왜 그렇게 했냐?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정했네? 하고 뒤늦게 서운함이나 불만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죠. 말은 비워뒀지만 마음은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은 이중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자기가 괜찮다더니 왜 이제 와서 불만이지? 이와 달리 내향적인 사람은 진심으로 상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결과가 자기 기대와 달라도 그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았던 책임을 나중에 묻는 일이 거의 없죠. 결국 차이는 분명합니다. 한쪽은 책임을 피하려는 무심함이고 다른 한쪽은 배려에서 나온 조용한 존중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지치는 이유는 늘 상처 주는 사람 때문만은 아닙니다. 힘이 되는 사람을 충분히 곁에 두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데만 집중하면 관계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관계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을 통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스스로에 대해 부드러워지고 말을 꺼낼 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면 그건 이미 충분히 좋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무심코 흘러가게 두면 사라지고 맙니다. 노력해서 만들고 선택해서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관계는 감정을 조율하는 공간이자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울이다. 나 자신을 더 괜찮게 느끼게 해주는 사람, 실수했을 때 더 나은 방향으로 끌어주는 사람, 그런 관계 하나만 있어도 삶은 훨씬 덜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관계를 알아보고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용기입니다. 존중받는 느낌, 신뢰받는 느낌은 어떤 말보다 오래 갑니다. 그걸 주는 사람은 많지 않고 한 번 얻으면 오래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되죠.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우리가 신뢰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데 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방어하지 않고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피로보다 회복이 더 많은 관계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지치게 하는 사람만 떠올리지 말고 나를 말없이 단단하게 해준 사람 한 명쯤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이 더 오래 지켜야 할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는 말 5가지와 그 말들이 왜 우리를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을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관계를 무조건 끊으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감정을 보호하면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한 건강한 거리두기의 기술, 그리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정적인 관계를 멀리하는 것만큼이나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관계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말을 아껴도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그런 관계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관계의 질은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조용히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관계, 그런 사람과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이 무심코 던진 말에 마음이 다쳤던 순간들, 그리고 그런 말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을 돌아보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로 살짝 표현해 주셔도 좋습니다. 구독도 해두시면 다음에 다시 오시기 훨씬 편하실 거예요. 여러분 곁엔 말없이도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하나쯤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지혜, 지금 이 순간입니다.